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장애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 요금이나 휴대폰 요금이 잘못 나온 것 같아 상담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상담사가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금방 해결될 것만 같았던 문제가 더욱 커지거나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만의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에서는 보통 상담사가 미숙하면 일이 복잡해지거나 고객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상담을 받기 전에도 웬만한 정보들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이 미숙한 상담사를 가르쳐주고 문제를 바로 해결해버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로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한국에서의 삶이 몹시 만족스러워서 한국에서의 정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마 한국을 그저 좋아하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는 치킨이라고 말할 테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사람들이라면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는 바로 국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나도 일주일에 국밥을 최소 3번 이상은 먹을 정도로 국밥에 미쳐있고 순댓국밥과 뼈해장국, 감자탕, 설렁탕 등 웬만한 국밥은 다 먹어봤을 뿐더러 너희들이 그렇게나 싫어하는 선지해장국이나 추어탕도 내게는 그저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음식일 뿐이지. 어쨌든 나는 내 회사 주변의 국밥집이나 집 주변의 국밥집을 모두 섭렵했을 정도로 국밥에 진심이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젊은 남자나 여자들은 모두 나를 피하곤 하지만 그건 내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 그리고 가끔 집 근처에서 혼자 순댓국밥에 소주 한 병을 먹을 때면 모든 한국인들이 나를 구경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포장해와서 집에서 먹는 순댓국은 그 맛이 엄청나게 떨어지므로 그런 시선은 그냥 감수하고 있어. 어쨌든 나는 그날도 집 근처에 자주 가는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고 그저 평화롭기만 했던 주말 오후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바로 평소 친하게 지냈던 국밥집 아주머니가 자신의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이발을 맡겼는데 강아지를 찾아서 집에 데려다 놓고 와야 한다며 내게 잠깐만 가게를 봐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순간 벙찔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내가 카운터에 돈을 모두 훔쳐서 달아나면 어쩌려고 내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주머니의 강아지는 나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이 녀석의 귀여운 눈망울이 생각나서 아주머니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순간 아주머니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쌩하고 달려나가 버렸다. 나는 몹시 당황했으나 그렇게 침착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카운터로 향했어. 그리고 내가 카운터에 섬과 동시에 식사 후 계산을 하려는 무리가 내게 다가왔지. 나는 이러한 직종에 몸담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내 흔들리는 동공을 인지했는지 계산할 줄 모르시죠? 이 아주머니 또 자리를 비우셨네 라며 중얼거리더니 알아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꽂고 금액을 입력하더니 능숙하게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뜨더라고. 마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한 그들의 행동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몇 분 뒤 다른 테이블도 식사를 마치고 내게 다가왔어. 안타깝게도 그들은 내게 현금을 내밀었고 카운터의 현금통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나는 내 지갑에 있는 돈으로 거스름돈을 줘야 하나 고민하며 현금을 안 받고 있었어. 그러자 내게 돈을 내민 남성은 이곳 직원이 아니군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고 괜찮다면 제가 알아서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능숙하게 버튼을 눌러 현금통을 열고 알아서 거스름돈을 거슬러 가더라. 나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에 놀랐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길래 이렇게 계산원 없이도 능숙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야. 어쨌든 이제 식당에는 할아버지 한 분만 남게 되었고 지금까지 손님들이 보인 능력을 고려한다면 할아버지도 뭔가를 해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내게 현금을 내미셨고
내가 사정을 설명하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른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 그렇게 우리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맴돌던 찰나 할아버지는 길을 가던 젊은 남성을 부르더니 계산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 부탁을 받은 남성은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와서 능숙하게 현금통을 열고 할아버지께 거스름돈을 드렸어. 나는 지금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는데 도대체 한국인들은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배우지도 않은 일들을 손쉽게 해내는 건지 정말 대단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난처한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어떠한 악의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정말 신기했어. 만약 내 나라였다면 애초에 현금을 홀랑 털리고 싶은 주인이 아니라면 절대로 남에게 가게를 맡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나쁜 마음을 먹은 손님들은 절대로 순순히 계산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행동이 더욱 놀라웠다. 어쨌든 할아버지가 가시고 5분 정도가 지나서 아주머니가 오셨고 나는 아주머니께 계산 방법도 안 알려주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려던 찰나 아주머니는 내게 평생 동안 요구르트 무료와 국밥 1회 무료라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안했고 나는 30분 일한 것 치고 몹시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서 만족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왜 아주머니는 계산을 잘 마무리했냐고 확인하지 않았을까? 한국인들은 정말 남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걸까? 이들은 정말 알면 할수록 미스터리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계산을 하려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인들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므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것 같은데요. 또한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난처한 상황을 이해해 준 것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기다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싫어하는 한국인들은 그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진화해버린 것은 아닐까? 내가 본 한국인들은 어떠한 난관이더라도 정말 어떻게든 극복해내곤 했거든. 나는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었고 한 가게에서 계산하는 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짜증을 내니까 그 종업원은 첫 근무라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되려 내게 화를 내더라고. 그리고 나는 프랑스로 돌아온 걸 실감하게 됐지. 한국인들이 무관심해 보여도 그들의 사람 보는 눈은 정말 최고 수준이야. 아마 주인 아주머니는 너를 자주 봤고 네가 허튼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겠지? 즉, 너는 한국인에게 선택받은 사람인 거야. 한국인들의 소울푸드가 치킨이 아닌 국밥이라는 네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만약 내게 국밥의 소주와 치킨의 맥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후자를 선택하겠어. 그건 네가 뼈다귀 해장국을 안 먹어봐서 하는 소리야. 나는 이 국밥을 숙취해소의 목적으로 자주 먹곤 하지만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주를 주문하게 되지. 그리고 다음날 숙취해소 목적으로 다시 뼈다귀 해장국을 시킨다. 만약 영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안에 있던 손님들까지 합세해서 가게의 모든 것들을 털어갔을 거야. 한국은 어떻게 이런 믿기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아마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것은 그들은 학생 때부터 도덕이라는 윤리 과목을 필수로 배우기 때문일 거야. 이건 다른 나라 학생들은 배우지 않는 과목이지. 내 생각에 한국인들이 그러한 계산 방법을 미리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뭐든 해보려고 시도하다 보니 결국 해내고야만 게 아닐까 싶어. 내 직장에 동료 한국인들은 아무리 처음 보는 문제더라도 일단 도전부터 하고 보는 특징을 가졌거든. 한국인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신 같은 외국인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겁을 먹어서일 겁니다. 가게 주인도 그 점을 알고 당신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한국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약탈하려는 습성이 있고 실제로 일본 내 제일 한국인들이 갖가지 범죄를 통해 일본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약탈이라는 단어를 일본이 사용하다니 정말 놀랍군요. 저는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고 있고 약탈 없이는 일본의 역사를 논할 수조차 없거든요.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조차도 잊어버린 건가요? 한국인들은 몇 푼의 돈보다 사람 간의 관계를
훨씬 우선시하는 것 같아. 이러한 그들의 아름다운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